이상하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모의고사 잠깐 볼게요. 예,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거. 자, 1번이요. 자, 압수수색. 자,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에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일반 사인에게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할 때 일반 사인에게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이건 옳은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예? 어떤 지문일 것 같아요? 일반 사인에게는 이 정답률이 53%밖에 안 되는데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일반 사인에게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그죠? 일반 사인에게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할 때 일반 사인에게는 이건 어떻습니까? 현행범 체포할 때 일반 사인도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사인? 응? 왜? 안 돼? 자, 2번 보세요. 검사 또는 사견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에 주고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근종을 항공기순자 내에서 피고인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검사 또는 사견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법원의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때 영장 없이 타인에 주고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근종을 항공기순자 내에서 피고인을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 영장 없이. 영장 없는 수사 뭐 가능합니다. 이건 수사라고 했지만 이게 수색의 의미겠죠, 그죠? 발견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 시까지라고 했네요. 구속영장 청구 시까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어때요?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영장 청구 시가 아니죠? 언제까지요? 48시간까지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영장 청구 시가 48이잖아요. 48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까지? 24시간. 자, 24시간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재판 때부터 48일 이내 압수의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자, 48시간까지 청구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3번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 4번에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 요하여 판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라. 자, 이건 옳은 지문인데요. 발부받아라. 자, 이것도 발부받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 예, 뭐 여기 시간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죠?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이번에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 옳지 않은 것. 자, 2번은 검사는 범죄사에 필요한 때는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서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하고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범죄사에 필요한 때 자, 당해 사건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서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거 옳은 지문이죠. 그다음 2번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유의 보관하는 물건은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나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는 못한다. 또 옳은 지문이죠. 3번에 서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 틀리죠? 개별 제시입니다. 개별 제시. 4번에 검사가 피해자를 적법하게 체포하는 경우에 그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피해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일 이내에 압수의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압수의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했네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48일에 영장 청구. 옳은 지문이죠. 자, 3번. 다음 사경관의 압수수색 중 적법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에 대해 사경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의 혈액을 제치하였으나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후 영장을 발받아야 되잖아요. 발받지 않았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적법하지 않은 것 1번이네요.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사 목적으로 이제 피를 뽑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강제 처분입니다. 어떤 강제 처분으로 이해하죠?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라고 합니다. 압수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또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피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피를 뽑았을 때는 자 일단은 감정 처분 허가장이나 압수 영장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형태죠. 그런데 긴급 체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준행범인의 요건, 신체 부위의 현장 정정, 또 범행 직후 또는 범죄 장소 또는 응급실 이때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데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영장을 발받지 않았으니까 이게는 적법하지 않죠. 이번에 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 영장을 발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주거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했답니다. 대마는 마약류죠. 마약류 관련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를 석방하면서 압수한 대마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적법하죠. 그죠? 원래 이 판례는 사후에 영장을 발받지 않은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바꿨어요. 사후 압수영장 발부받았다면 적법이죠. 그 다음 3번.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재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의 영장을 발받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현행범 체포 현장 소재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의 영장을 발받지 않았다. 임의 제출물을 압수할 때는 영장 필요 없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으니까 옳은 지문이고요. 자, 이건 적법하죠. 그 다음 4번에 사법경찰관은 2017년 3월 1일 10시 보이스피싱의 의미로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2일 9시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발견하고 압수한 다음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검사에게 사후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같은 달 11시에 사후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데 여러분들? 긴급 체포된 자의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이요. 자, 이것은 몇 시간까지? 24시간까지 가능하죠. 긴급 체포는 언제 했습니까? 3월 1일 10시 긴급 체포했죠. 그러면 24시간까지 가능하니까 3월 2일 10시까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3월 2일 9시에 압수했다. 3월 2일 10시까지 가능한데 3월 2일 9시면 24시간 내내 압수했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사후 영장을 청구했다. 48시간까지만 청구하면 되거든요. 48시간이면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10시까지만 청구하면 되죠. 그런데 검사는 같은 날 11시에 사후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이거는 적법이 되겠죠. 이 지문이 좀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3번 정답률이 이거 의외로 높은데요? 1번이 정답률이 가장 낮아요. 1번이 지금까지 1번이 53%거든요. 자, 이거 낮을 줄 알았는데 그 1번에 답이 쉽게 나와서 그렇구나. 그치? 자, 4번 볼게요. 자, 1회 공판기일 전 지방원 판사의 정인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에 정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소의 후에 수소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정인신문은 수소법원에 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지방법원.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 정인신문 청구받은 판사는 정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판사는 정인신문 청구에 따라 정인신문기를 정한 때 피고인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정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다. 그렇죠. 정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얼번에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한 정인신문 한때 지체 없이 이해가는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그래 검사가 보관하는 거죠. 그래 열람등사도 안 되고요. 예, 오른손. 자, 기억 하나 잘못됐고, 그 다음 5번에 증거보존제도. 이건 184조죠. 증거보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제에 대해서 3일에 항고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옳은 질문이고. 원래는 불복이 안 돼. 불복이 안 되었었는데, 그 2007년에 법 개정할 때 3일에 항고 불복 가능하다는 규정이 들어왔죠. 자, 2번.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해자와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때 정인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정인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뭐? 증거동의죠. 증거동의. 3번의 증거보존 절차에서 피해자 또는 피고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인신문은 청구할 수 없는 거다라고 했네요. 자, 피해자 피고인 신문 청구할 수 있으나 정인신문 청구할 수 없다. 틀리죠. 피해자 신문, 피고인 신문이 안 되고 정인신문이 되는 거죠. 우리 증거보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말해보세요. 압수수색, 검증감정, 정인신문이라고 했죠. 압수수색, 검증감정, 정인신문. 자, 피해자 신문, 피고인 신문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서상 증거보존 절차는 1회 공판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렇죠. 1회 공판 전까지. 6번 다음은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기업번에 현장에서 여러 사람일 때 개별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 원칙 맞죠. 니은번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라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 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다. 여러분 영장은요 유효기간 7일짜리 일회용이죠. 한번 집행하면 그 효력을 다 하는 겁니다.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다. 틀리죠. 없고. 자, 디귿번.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위하는 때에는 이거 틀리죠, 그죠? 우리 대물의 경우에는 긴급 집행이 됩니까? 안 되죠. 긴급 집행이라는 건 뭔데요? 영장은 발받았는데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을 알리고 먼저 집행한 뒤에 영장을 보여주는 것인데 대인의 경우는 되지만 대물은 안 됩니다. 리얼번. 자,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에 공판정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 영장을 발부하여 행해야 한다.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해서 한다. 맞죠? 그죠?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 필요 없고. 자, 공판정 외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하는데 이때 공판정 외에서 영장은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됩니까? 아니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 미연번에 피압사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데에 의해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소유권을 포기하면 실체법상 권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잃어요. 그 때문에 환부 청구권이 혹 소멸되는 거냐,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가 면제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소유권을 포기해서 실체법상 권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잃어도 우리 공법상의 환부 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 따라서 환부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7번 압수물의 환부가 안부. 7번 볼까요? 조금 전에 61%예요. 7번은 75%래. 자, 1번에 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을 환부해야 하고 증거에 공한 압수물은 소유, 소지, 보관자, 제출이 청구했을 때 환부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그건 환부해야죠. 환부해야죠. 증거에 공한 압수물은 증거에 공한 압수물, 증거물요. 증거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구를 하네. 이런 경우에는 가한부할 수 있다. 가한부라는 것은 압수 효력이 유지되면서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일시적으로 하는 환부요. 가한부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 오로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인데 이것이 소유 소지자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이때는 가한부할 수 있는 거야, 가한부해야 되는 거야. 가한부해야 되는 거지. 청구야 직권이야? 직권이지. 이건 여러분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이해를 해봐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이게 증거로 사용되는 물건이래. 오로지 증거로만 사용될 물건이래. 몰수물은 전혀 아니고. 근데 그것을 법원이 빼앗았어. 증거로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물건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계속 사용해야 되는 물건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게 오라, 여러분이 돌려주는 게 오라. 완전히 돌려주면 안 되겠지. 나중에 증거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일시적으로 압수효력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거.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와닿니? 여러분 물건이라 생각해봐라. 여러분 물건. 이거는 신속히가 안무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자 법원이 증거물로서 압수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로 써야 되니까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원칙적으로 필요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구를 하면 이거는 증거물이니까 청구를 하면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가지고 가한부 이때는 하야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겠지. 이렇게.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청구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직권으로 신속히 가한부하라고 돼 있어.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조 조치는 취해놓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 133조 제1항 증거에 공한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예, 증거에 공한 압수물요. 이 청구했으면 임의적 가한부 있잖아요. 가한부할 수 있는 바로 이 경우는 증거물 들어가지만 또 어떤 것도 들어간다고? 몰수물. 몰수물 중에서는 임의적인 몰수물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건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은 가한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뭔데? 필요적 몰수물이지. 필요적 몰수물은 가한부가 돼? 안 돼? 안 되지. 임의적 몰수물이 가한부가 될 수 있다고. 4번에 피압사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사이안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만약 그가 사이안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이안의 환부 의무는 면하게 된다. 환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환부 의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환부 청구권 포기하는 의사표시 환부 의무 면하게 된다. 틀리죠? 환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 공권이라고 하는데 공권은 사적 처분이 자유롭지 못해. 내가 포기한다 해서 포기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자, 이게 환부 청구권도 그렇고 또 우리 앞에 공부했던 고소권, 고소권 포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 자, 8번 다음은 보세하는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8번은 볼까? 8번은 42. 낫네. 자,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재상, 증거의 증명력, 전과 성격, 환경, 자산, 피해자의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 고려하여야 한다. 맞지? 자, 법원은 유가증권 피고인이 위해자가 제출한 보정서로서 보증금 가름함을 허가할 수 있다. 가름, 대체 허가할 수 있다. 맞죠? 유가증권 가능하다. 원래 보증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유가증권도 가능해. 자,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주권을 위반한 경우에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가능하다. 그렇죠? 적시항고 되는 사유들 한번 정리해 볼게. 이 집의 비상구 공기 참. 자, 여기 그 1천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감치라고 했죠. 그러니 이 집의 비상구 공기 참 좋구먼 과태료 정 보면 제과정 보면 감해가 새롭다. 이제 감치 적시하고 되죠. 이 집의 비상구 공기 참 제과정 배속 보면 감해. 자, 이것이 적시하고 되는 두 문자거든요. 지금 계속 나올 때마다 한번 두 문자를 제가 읊어볼게. 앞으로 남아있는 한 이번 주가 4주차인가요? 그리고 이번 주 포함하면 한 5주 정도를 가지고서 여러분 계속 들어보면 나중에 해당 부분에 가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집의 비상구의 공기가 참 좋다. 재과정 배속 보면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 재과정할 때 과태료, 정 보면 감회가 새롭다 할 때 감치 적시하고 되는 겁니다. 됐고. 자, 리얼번에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자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몰차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내에 환부한다. 자, 우리 보석은 숫자가 7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보석을 청구하면 7일 내에 결정하고 또 자, 일부만 몰치했다면 남은 일부 있을 때 이거 환부 청구하면 7일 내에 환부한다는 건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한 때는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예, 우리 도미노 구속 넘어지면 자, 이 구속을 전제로 풀어주는 보석 효력을 잃고 보석이 효력을 잃었으니까 그 조건들 다 효력을 잃죠. 상실한다. 맞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오르네요. 그 다음에 9번에 접경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9번 접경교통권 57이네. 57. 서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접경교통권 내용에 포함된다. 그렇죠. 접경교통권은 접견하고 그 다음 물건 주고받는 수수 그 다음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수진권. 자, 미연벌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만 틀리죠. 피해자에게도 인정되지. 난 변호인과 직계기통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사기한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 이를 제한할 수 없다. 그렇죠. 법률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결정 사기한의 처분은 제한할 수는 없지. 리얼번의 비변호인과 직계기통권은 법원 또는 사기한의 결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비변호인은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다음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다음 미연번에 검사에 의해서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해자 심조서는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조서는 이건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로 쓸 수는 없겠지. 그다음 비협벌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접견 불허가 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 접견 신청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접견 신청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접견이 또는 침해가 된다라고 했네요. 접견 신청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했거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시된다. 이체 접견교통은 침해죠. 맞고. 취업번에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접견 교통할 때 교통하는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거나 접견에 참여 청취 녹취할 수 없다. 틀리죠. 관찰은 되고 참여 청취 녹취는 안 되죠. 자, 10번은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83%. 압수 영장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 제시 맞고.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한다. 맞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지 보관자 기타 이해 준할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자, 목록 교부해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즉시 작성 교부해야 된다는 건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고 4번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장매치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 이미지 등 형태로 사진 사무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틀리죠? 원칙은 안 돼요.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예외적으로. 11번에 다음은 체포구속 적부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건 11번은 80%네요. 자, 기억번에 3일 1조 틀리죠. 3일 5조. 미연번에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 그리고 반환 체포구속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죠. 디귿번 법원은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보전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틀립니다. 체포 및 때문에 틀리죠. 보전금 납입 조건의 석방은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구속된 피해자의 구속 적부심에서만 직권 재량으로 가능하다. 이죠. 체포 및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얼번에 법원은 체포 구속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때부터 결정은요 24시간요. 우리 체포 구속 적부심사 즉 신문은 몇 시간? 48시간. 결정은 24시간. 근데 신문을 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쵸? 언제? 신문도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면 그 적부심 맡은 판사는 제스네. 제스. 제스죠. 아닌 자가 청구했다. 재청구했다. 사방의 목적이 명백하다. 이런 것들이었죠. 됐고. 그 다음 미연번에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없죠. 불복 안 되죠. 지방은 판사 재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열차 타고 내려오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뒤척뒤척하고 막 여러분 자료 보내고 막 이러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몽롱해요. 꿈길을 걷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할까요? 우리 체포구속 적부심 이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일단 틀렸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보전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이요. 피해자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 가능하다라고 했던 기억 안 납니까? 우리 피해자 보석 제도를 95년에 도입을 했는데 왜 도입을 했다 했습니까? 이거는 이런 맥락을 알아야 이해를 하지. 자, 구속된 피고인도 인재를 조건으로 나가는 보석 제도가 있는데 왜 그보다 혐의가 옅은 아직 혐의가 낮은 구속된 피해자는 인재를 조건으로 나갈 수 없니? 그럼 피해자에게도 도입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95년에 도입된 게 피해자 보석이야. 피고인 보석 결정은요. 우리 법원의 수사법원의 결정 구보악감 구검 보석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 되죠. 이것을 피해자에게 도입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피해자 보석도 당연히 보통 항고로 불복이 되어야만 형평이 맞지 않냐 이런 논리. 또 법 조문에 보면은 적부심에 관한 조문을 보면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은 불복이 안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보전금 납입 조건의 석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래 이 두 개를 핵심 논거로 해서 보통 항고가 된다라고 해. 근데 이런 것은 이해고 이걸 수반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서 문제를 푼다 했지?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보석은 보통 좋아해. 니도 내도 다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보석, 귀걸이, 목걸이 보통 좋아한다. 보통하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 B번. 체포구속 죽부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재정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재차 체포구속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그 석방된 피해자 도망 재정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쵸? 여러분 여기서 재구속 사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구속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 적부심에서 그냥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자를 재구속하는 사유는 뭔데? 도망 재정 인멸한 경우. 이거 옳은 지문이지. 그런데 어떤 석방? 구속 적부심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피해자 보석 결정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으로 석방된 자를 재구속하는 사유는 도도출조 이렇게 4개. 도망한 때 도망 재정인멸의 염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 다음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이렇게 도도출조. 그 다음에 12번이요. 4월 10일 경찰로부터 검찰로 송치된 구속 피해자들에 대해서 4월 10일 송치가 됐다네. 그러면 10일부터야. 그런데 적부심 청구할 때 그리고 수상계 서류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됐대. 언제 제출됐어? 16일 제출될 때 16일. 반환이 언제 됐다고 되어 있나? 반환 19일. 그러면 우리 송치가 된 날부터 검사의 구속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접수부터 반환까지 적부심을 하는 동안에는 구속기한에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진 않지. 그러면 우리 검사의 구속기간 10일 연장이 되지만 여기는 연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지. 그렇지? 구속기간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해봐봐. 그러면 자, 언제가 되느냐 말이지. 검사의 구속기간 끝나는 날은 언제냐. 그 손가락 해도 돼. 10일에 송치됐다 했으니까 그죠? 10, 11, 12, 13, 14, 15 이거 빠지고 20, 21, 22, 23일 이렇게 되겠다. 난 손가락 움직이기 싫다. 그러면 여기다 9를 더해. 자, 우리 초일이 산입되니까 구속기한에서 초일이 산입되니까 이날부터니까 9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접수부터 반환 4일이지. 이게 4일 아이가. 4일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4일 동안에 학원에 정지에 나서 수강기간이 멈췄다면 그만큼 여러분 원래 수강기간 끝나는 날에 4일 더 더해줘야 되는 거 맞지? 맞죠? 이게 멈췄으니까 여기 4일을 더 더해준다 그래. 그럼 23이 나온다. 23. 그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연계 13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3번은 정답률이 12번도 볼까? 12번 정답률이 81. 오 잘했어. 자 13번 86 잘했네. 자 넘어가서 보면 자 1번에 체포구속 죽부심 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해자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해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맞죠? 그죠? 이번에 체포구속된 피해자 또는 변법 배직형 가족 동거인 고용주. 우리 가족 동거인 고용주 있잖아요. 이것은 딱 두 군데서 기억하자 했지. 어디? 적부심하고 보석. 그래서 적의 보석을 가족의 동거에 가동고는 적부심하고 보석. 그쵸? 가족 동거인 고용주. 좋아. 그 다음 3번에 위 사례에서 가번 피고인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게 적부심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적부심은 누구에게 인정된 제도? 피해자. 근데 피해자가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적부심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자, 이 피해자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 피고인으로 바뀐 경우에 청구권자 아닌 자니까 바로 기각할 거냐. 이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해서 2004년 4월에 불합치 결정을 하고 소송법이 개정됐다 했죠. 어떻게? 예, 검사의 기소를 통해서 피고인이 되어도 적부심 절차는 계속 진행되죠. 그래서 청구할 이유가 있으면 석방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각해야 한다 하면 틀리지. 이제 4번에 체포구속 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석방결정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한다라고 했네요. 기각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거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보정금 납입조건부 석방에 대해서는 보통 항거되지만 그 다음 14번 보석. 14번은 35. 이야 기가 막힌데. 누범상습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지. 우리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어떤 거는 가능하죠? 임의적 보석이 가능하니까. 자,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 뭔데? 주인도 십상해, 주거 부정, 그 다음 증거인멸의 염려, 그 다음 도망의 염려, 사형무기 장기 10년 넘는 징역 또는 금고, 그 다음 누범상습범, 그 다음
위의 염려, 해를 가할 염려요. 이게 필요적 보석의 재배 사유인데 재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게 있으면 임의적 보석은 되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틀리죠. 임의적 보석이 가능하잖아. 재량 보석이. 미연번에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틀리죠. 보석 취소를 하면 보전금은 임의적 몰취의 대상이 되는데 동시에 할 필요가 없잖아. 디귿번에 현행법상 보세하는 결정하면 검사에게 물어야 하고 검사는 재판의 의견 요청에 대해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지체 없이 의견 표명한다. 예, 맞죠, 그죠? 지체 없이 의견 표명한다. 그 다음에 리얼번에 보석 취소 결정에 있어서 피고인 재구금을 위해서 새로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그렇진 않죠, 여러분.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거지. 새로운 영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보석 취소 결정 등본으로 재구금을 한다 했죠. 미연번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집행유예 결격자인 경우에도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이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필요적 보석의 재배 사유가 뭐라고? 주인도 십상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보석을 허가해야 돼.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그런 사유가 여기 있었어? 없었지. 주인도, 주거부정, 주인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그 다음 10. 사형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누범상습범, 위의 염려, 해를 가할 염려. 이것이 아니면 청구라면 무조건 허가해야 돼. 그 집행유예 결격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형법에서 여러분 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 볼록이가 어떤 범죄를 범했어. A죄를 범해서 A죄 유죄고 근데 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확정됐어. 그럼 이 볼록이는 A죄로 1년 이제 콩만 먹어야 되는데 일단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거야. 그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라. 그 2년 동안 조심하면 1년이 나중에 없어져. 이게 이제 집행유예라는 것인데 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범했어. 또 다른 범죄 B죄를. 그럼 이 B죄로 이제 구속이 됐다 해볼게. 기소가 됐다 해볼게. 근데 이 B죄 재판 받을 거 아니냐. 이때 이 B죄는 다시는 집행유예가 안 돼. 이런 것을 왜 한 번 집행유예를 풀어줬더니 그 기간에 또 범죄를 봐는 뭐 이런 놈들 다시 집행유예가지고 또 풀어 또 범죄를 봐면 되겠나? 이때는 집행유예 안 해줘. 이제 실형이 떨어진단 말이야. 유죄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집행유예 결격자라 하더라도 볼록이가 만약에 B죄로 재판받을 때 보석을 청구했을 때 보석으로 나갈 수 있는가? 가능하지. 왜? 주인도 십상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결격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건 형법도 좀 알아야 되고 허가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허가할 수 있고 다음 B번에 보석 청구 기각 결제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틀리지. 보석은 뭐라? 보통 항고. 그 다음 15번에 동거인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리지. 똥꼬도 포함되잖아. 그 다음 15번 직경의 통건이요. 15번 55%야. 여러분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피고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호소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료를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했네요.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할 수 없죠. 접견권 자체는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 가능하죠. 우리 대법원은 법령으로는 제한이 되지만 법원의 결정이나 사연 처분은 제한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유로운 접견은 그런데 제한이 안 돼.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호인에 구속된 피고인, 피해자와 직경의 통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법령이 안 제한할 수 없다. 여러분 변호인 구속된 피고인, 피해자, 직경의 통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 아니죠. 변호인이 빵에 있는 놈 만나는 것은 뭐라? 법률상의 권리. 자, 3번에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이외의 타인과의 직계는 금할 수 있다. 자, 변호인 위의 타인, 그러니까 비변호인가요? 언제? 그 일정한 사유가 언제? 일정한 경우가 언제?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 도저히 염려가 있으면 맞고. 4번에 변호인이 피해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성납 없이 사진 촬영한 것은 직경유통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지, 사진을 촬영하면 직경유통은 침해지. 그 다음 16번은 그 지지난주에 했던 기다 그제 구속기간에 관한 틀린 것은 이건 4번 보자.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자, 지방법원의 판사 재판은 불복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라고 했죠. 17번에 형소법상 피해자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 피해자의 진술은 참고인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또는 변호인 동의하에 영상 녹화할 수 있으나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라고 했네요. 피해자 또는 그 변호인 동의하에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피해자 진술은 사전 고지죠. 동의가 아니죠. 틀리고. 그 다음 18번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보세요. 검사 변호인은 신문결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 사실에 관하여 문답 형식으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우리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의견 진술만 가능하고 문답 형식의 신문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거 할 때는요. 검사는 의견 진술밖에 안 되고 직접 검사가 피해자를 신문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판사가 피해자에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피해자는 대답을 하는 것이고 검사는 판사한테 지 의견만 진술할 수 있을 뿐이지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장 실질 심사 이 절차를 빙자해서 판사 보는 자리에서 이 검사는 피해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 가지 신문 기법을 사용하고 영장 실질 심사는 자백 획득 절차로 전락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문은 안 되고 이 검사는 판사에게 의견 진술밖에 안 된다는 건 됐죠. 19번에 긴급 체포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것이 뭘까? 자, 1번에 피고인이 있어 당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수사인의 조치로 석방된 후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죄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여러분, 법원이 발부한 구속죄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인가라는 겁니다. 수당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수사인의 조치로 석방된 후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죄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아니죠. 위법한 구속이 아니고 긴급 체포에 구속장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해자가 유리하므로 사유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틀리죠. 즉시 보고해야 되고 긴급 체포 요건에 갖춘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힌 사항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아니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수사 주체가 판단하고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죠. 이제 4번이 옳고요. 그다음 20번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쭉 가서 보면 4번입니다. 학교 학교에서 폭력 등 범행 후 10분 후에 112 신고를 받고 112 신고를 뭘 박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네요. 이건 어때?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우리 무항유고 있잖아요. 무항유고. 이 적법한 현행범 체포죠. 왜? 시간은 10분, 장소는 인접한 운동장, 실행 직후 현행범인 맞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 강의는 마치고요. 좀 이따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5분 뒤에. 자, 우리 볼륨을 아까 처음에 했던 그보다 조금 낮게, 너무 이게 딱 조여지니까 울리지 않으니까 목이 아프다. 조금 크게, 울리게 좀 크게.